보건을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등산로 곳곳에 진화장비 보관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만 해놓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충주 벚꽃이 이번 주 절정을 맞았습니다. 며칠 새 장관을 이룬 연분홍빛 벚꽃이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새 봄을 알렸습니다. 봄나들이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만 29명에 달하는데 경찰은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운영을 노사 컨소시엄에 맡긴 송정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교육과 관련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초동 진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등산로 곳곳에 산불 진화 장비 보관함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산불을 발견한 사람이 곧바로 진화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설치만 해놓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실태를 먼저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에서 가장 많은 등산객이 찾는 우암산입니다. 수풀로 우거진 등산로 사이에 목재로 된 커다란 보관함이 보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불을 끌 수 있게 진화 장비를 넣어둔 겁니다. 보관함은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물쇠 비밀번호를 받아 열게 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물쇠가 굳게 잠겨져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한 산불 상황에서는 이 장비들을 바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제가 산불 담당자가 아니라서 한번 물어보고서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자는 물론 같은 부서 직원들 아무도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관함입니다. 자물쇠가 끊겨 있었지만 캐캐 묵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언제 점검을 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진화 장비는 사용 방법도 적혀 있지 않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깔퀴즈를 하고 저런 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할 줄 아는데 이건 배너 아니에요, 그지? 네. 저런 건 미고 근데 이제 물 뿌리고 하는 거 그런 걸 안 해봤지. 할지는 몰라요. 하는 건 몰라요. 네. 소화기는 가지고 작동할 줄 알죠. 청주시는 10여 년 전 우암산에 이런 보관함을 5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잊혀졌고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청주시 측은 CJB의 취재가 시작되자 제대로 된 관리 방법을 찾겠다는 답변 대신 되레 보관함을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네, 이처럼 CJB의 취재가 시작되자 청주시는 산불 진화 장비 보관함을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치단체는 어떨까요? 청주시의 이런 결정이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이환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산불 진화 장비 보관함을 없애겠다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철거를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이 장비들을 꺼내 초동 진화를 한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고 진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치단체는 어떨까? 되레 보관함을 추가 설치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불 초동 진화에 보관함에 있는 진화 장비들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 도구가 없으면은 사실상 끄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119라든지 이제 산림관리부서에 전화를 해서 진화장까지 가려 그러면 최소한의 이제 시간이 몇십 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초기에 이제 발견하신 분들이 끌 수 있도록. 실제로 지난달 29일 부산광역시 황령산에서는 등산객들이 보관함 내에 있던 소화기로 산 비탈길에서 불타고 있던 SUV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습니다. 전문가 역시 보관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상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장비를 확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 진화 요원이
그 보관함에 있는 등짐 펌프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한 방화 장갑, 그리고 방화 부츠, 안전모, 그리고 마스크. 이 때문에 청주시의 산불 진화 장비 보관함 철거 방침이 과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주 벚꽃이 이번 주 절정을 맞으면서 시민들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만개한 벚꽃의 향연을 안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하얀 벚꽃이 봄바람 타고 넘실넘실 춤을 춥니다.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내려다보며 꽃그늘 아래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충주의 대표 벚꽃 명소인 충주댐 벚꽃길. 예정된 축제 기간보다 열흘가량 늦게 피어났지만 기다린 만큼 값진 추억을 쌓아갑니다. 윤슬이가 태어난 지 이제 2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제 두 번째 벚꽃인데 오늘 날씨도 좋고 벚꽃도 만개한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충주시 봉방동 하방마을 벚꽃길은 평일에도 인산인해입니다. 찰나를 놓칠 새라 한달음에 찾아온 시민들은 봄이 선사한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봅니다. 나올 때부터 기분이 너무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조차도 지금 기분이 좋고 또 날씨가 또 따뜻하니까 또 병곤 씨한테는 더 좋은 추억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꽃대궐이 된 벚나무 위로 직박구리가 찾아들고 오리 가족도 봄나들이 나온 듯 헤엄치는 모습이 경쾌합니다. 며칠 새 장관을 이룬 연분홍빛 벚꽃 터널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언제 올까 싶던 봄은 어느새 성큼 다가왔고 봄꽃처럼 행복하고 좋은 날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꽃처럼 마음이 활짝 열려서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새 대통령을 뽑는다는데 이 봄꽃 마냥 좋은 대통령 뽑아서 좋은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난히 많은 눈과 함께 길고 춥게 느껴졌던 지난 겨울. 거리 곳곳에 피어난 꽃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새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만 29명에 달하는데 경찰은 다음 달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등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마주오는 차량 2대가 그대로 부딪힙니다. 트럭은 형체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지난 7일 새벽 청주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트럭이 충돌해 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청주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도 승용차와 사륜 오토바이가 부딪혀 한 명이 숨지는 등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벌써 29명. 봄 나들이철을 맞아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봄철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300건을 넘어서는데 이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기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20%가 집중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연말연시와 같은 수준의 특별 음주 단속에 들어갑니다. 상충객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 주변 등 특정 구간을 설정해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음주 단속에 나서고 사고 취약 지역에는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대형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특별 음주운전 일대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봄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잦은 만큼 안전운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남대를 걸어서 방문할 수 있는 생태 탐방로가 준공됐습니다. 4km 길이의 청남대 생태 탐방로는 청남마루와 풍경지음, 명경지수, 월화정인 4개 테마 구간으로 나뉘어지며 각 구간에는 전망대와 쉼터 등이 조성됐습니다. 84억 원이 투입된 이번 생태 탐방로는 지난 2023년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개발공사의 업무 협약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앞으로 문이면 노현 습지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노동자의 여가와 교육 등을 위한 송정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노사 컨소시엄의 운영을 맡기면서 새로운 노사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힘겨운 노무소송에서 여유로운 지원 복지까지 노동자의 모든 궁금증에 대해 자문하는 노동 상담실입니다. 이런 소통 창구는 물론 직무 향상을 위한 공간과 강좌도 제공합니다.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운영을 노사 컨소시엄에 맡긴 송정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근로자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주시는 노사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청주지역본부 청주상공회의소와 함께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노총이 노동복지 수요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청주상의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컨소시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갈등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공동체 생각을 갖고 근로자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3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1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송정동 행복주택 단지 안에 들어서 청년 등 직장인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입니다. 앞으로 3년간 여가를 위한 문화 강좌와 상호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AI 강좌 등 직무 능력 교육, 신입 직원 정착 프로그램, 취업 촉진 프로젝트 등을 진행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구축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립이 아닌 화합을 통해 출발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교육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의 3월 고용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지역 고용률은 6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올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도 1.8% 상승한 72.8%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는 97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1,000명 증가했고 실업자는 5천 명 감소한 2만 1,000명에 그쳤습니다.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명수 이사장과 직원들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직접 CJB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청주시 체육회 김진균 회장과 직원들도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CJB에 기탁했습니다. 청주시 분평동 연합정형외과 이근백 원장과 직원, 가족들은 209만 원의 정성을 모아 CJB에 전해주셨습니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기탁돼 산불 피해 복구에 사용됩니다.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 전담팀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윤병훈 열사의
일주기 추모식이 오늘 청주시 옥산면 윤병훈 열사 기념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윤 열사는 일제강점기 독립단체 신진당을 결성하고 항일운동을 벌이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17세에 순국했습니다. 파평 윤씨 종친회와 주민들은 매년 추모식을 열어 열사의 고귀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충청북도 기념물인 망이산성의 매장유산 학술 시굴 조사에 착수합니다. 개토제와 함께 시작된 시굴 조사는 망이산성의 추축 시기와 주체, 범위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산성 내부의 잔존 시설 유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음성 망이산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이중 구조의 석축 산성으로 다른 산성과 달리 봉수대가 존재해 학술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겨울철 제설 작업과 각종 공사 등으로 손상된 도로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충주시는 총 62억 원을 들여 차선 도색, 아스콘 포장 보수 등 주요 도로 구간 정비를 오는 4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빗물 하수관 설치에 따른 임시 포장 구간 8개 노선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전면 복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2년 전 집중호우 당시 청주시 중림동 3순환로 산사태로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와 관련한 보훈국토관리사무소 직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보훈국토관리사무소가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변호인 측은 주의 의무를 다했어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호 과정에서 유족이 크게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46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오창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딸의 친구인 12살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산업단지 인근 지역과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은 높은 집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청주시에서 가장 높은 집값을 기록한 지역은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위치한 무남동으로 지난달 기준 무남동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1,595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 평균 915만 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